수열의 두 번째 중단원 등비수열 또 한번 나가볼게. 등비수열도 앞에 봤던 등차수열과 마찬가지의 그 목차를 갖고 있어서 그냥 수열만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 읽어보면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더 나아가서는 너가 원하는 항부터 원하는 항까지의 합을 언제든지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 괜찮지? 등비수열도 간단하게 뒤에 글들은 혼자 자습할 때 한번 읽어보고, 우리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한번 찝으면서 가볼게. 첫 번째, 등비수열의 의미를 또 알아야겠지? 등비수열의 의미는 비율이 일정하다. 비율이 일정한 수의 나열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 한번 써보자. 비율이 일정한 수의 나열.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열. 그 말이 일정한 수를 곱한다는 뜻이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공비라는 우리 등차수열과 항상 같이 쌍으로 보게 되면 등차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그 값을 우리가 공차라고 했고, 현재는 비율이 일정하니까 그 공통의 비율을 우리가 공비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곱해지는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비라고 부르게 되고, 마찬가지로 공비는 보통 스몰 r의 알파벳을 써. 괜찮지? 공비가 스몰 r인 등비수열 AN에서 제 n항에 공비 r을 곱하면 제 n 플러스 1항이 되므로 다음이 성립할 수밖에 없지. 이 말 뜻이 이해되겠지? 일정한 비율 r을 곱하면 되지, n항에다가. 그러면 n 플러스 1항이 탄생하게 된다. n항과 n 플러스 1항의 비율이 항상 r로 일정하다. 그래서 이 형태를 제일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지? 그래서 등차수열일 때도 옆에다 한번 써볼까? 이거 어떤 식이었는지 기억나지? 뭐였냐면 an 플러스 1항에서 an항을 빼면 일정한 값 d가 나온다. 이게 차이가 일정하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지금 여기 등비수열도 한번 써보자. n항과 n 플러스 1항의 비율이 스몰 r로 일정하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일반항식 한번 알아보자. 첫째 항이 a잖아, 그치? 그럼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공비 r만큼 곱할 거고, 3항은 2항에다가 공비 하나를 더 곱해서 ar 제곱, 4항은 ar 제곱인 3항에다가 공비 하나 더 곱하니까 ar 세제곱. 그래서 점점점 1항, 2항, 3항, 4항, 점점점 n항이 된다는 뜻이니까. 맞지? 그러면 이것도 우리 규칙 찾는 건 항상 뭐 한다고? 규칙 찾을 땐 고정될 것과 변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특히 일반항 찾을 때. 본인이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런 일반항 찾는 게 좀 힘들다 싶으면 이런 것들 옆에다 써놔야겠지. 일반항 찾을 땐 고정될 것과 변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요 a도 사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곱하기 r의 빵제곱, 지수 배웠으니까 여기 r의 1제곱, 이러면 고정된 게 보이지. 고정된 형태가 a 곱하기 r의 네모 제곱,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지. 이 네모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는데 1항일 때 0, 2항일 때 1, 3항일 때 2, 4항일 때 3. 그러면 n항일 때 이 네모 자리에는 n-1제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 완성된다. 괜찮지?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수열과 형태를 똑같이 써볼게. 그러면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무래도 비율에 해당하는 공비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공비를 보통 스몰 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도 이거 그대로 들고 와보면 얘는 어떻게 바꾸면 되지? 1항 차일 때 값의 차가 아니라 값의 비율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항도 한번 써볼 텐데,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방금 봤으니까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 되게 된다. 괜찮지? 그 다음에 우리 등차 중항과 마찬가지로 등비술에서도 등비 중항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등비 중항이 뭐냐면 일단 0이 아닌 세수여야 돼. 괜찮지? 0일 때 너무 쉬우니까 0일 순 없지. 사실 0이라는 뜻은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0이라는 뜻인데, 초항이 0이든 공비가 0이든 초항이 0이면 계속 0000이고 공비가 0이면 초항 A가 있고 그 다음부터 0000이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등비수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등비수열일 때는 보통 항의값이 0일 수 없다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0이 아닌 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비중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유도를 해보면 돼. A, B, C 쓸 수 있겠지. 그럼 가운데 B를 기준으로 A하고 C를 한번 나타내보자. A하고 B는 서로 1항 차지.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관계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B에다가 R분의 1을 곱해줘야 되지. 그래야 요 값에다가 R을 곱해서 B를 만들 테니까. B에서 C 갈 때는 우리 정방향이니까 곱하기 R에서 만들어주면 되겠지. 따라서 C는 B 곱하기 R이겠지. 이렇게. 그럼 관계식 보이지? A하고 C를 곱하면 R분의 1과 R이 날라가고 B제곱만 남으니까 B제곱은 AC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중항에 대해서 하나 남겨보자. 등비중항. A, B, C가 서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만족되는 관계가 가운데 거 제곱은 양쪽 끝에 곱과 같다. 이렇게 써낼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A하고 C를 B로 표현한 것도 아래다 한번 써보면 A는 어떻게 된다고? B에서 R 하나를 곱한 게 아니라 거꾸로니까 나눠야겠지. 그래서 R분의 B가 되고, C는 B 하나를 R 하나를 곱해야겠지. B에다가 정방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나타내 줄 수 있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해시태그가 붙을 수 있냐면 항 하나와 공차가 아닌 뭐만? 공비만 알고 있다면 어떤 항이든 똑같이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꼭 기억해 줘야 된다. 괜찮지? 이거 좀만 정리하고 갈게. 위에도 한 번만 정리해 줄까? 오케이. 내려가서 우리 등비수열에 합하기 전에 등비수열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쭉 털고 가자. 그래서 여기 안에 글들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우린 바로 개념 곱하기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 1번 풀어보면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여라. 자, 등비수열 일반항이니까 우리 뭐 필요하다? 첫째 항과 공비가 필요하다. 공비를 확인해 봤더니 여기에서 다음 거 넘어갈 때 항상 어떻게 되면 돼? 곱하기 4 하면 되네. 따라서 일반항 AN은 어떻게? 초항 4분의 1 곱하기 공비 4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서 지수법칙 이용해서 조금 더 정리해준다면 요 4분의 1을 어떻게? 4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현재 AN을 4의 n-2제곱이라고 써내도 괜찮다는 거지. 오케이. 두 번째,
27 마이너스 9 3 마이너스 1 그러면 넘어갈 때 마이너스 3분의 1씩 해주면 되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맞네.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 첫째 항 27이니까 따라서 A에는 첫째 항 2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1제곱이다. 얘도 사실 얘도 3이고 얘도 3에 대한 거듭제곱수여서 약간 겹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게 n-1이 짝수 조일순지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살아있고 안 살아있고가 결정되잖아. 그래서 그때는 정리하는 게 더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마무리해도 되고 혹은 이것만 뭐 3의 세제곱으로 바꿔도 되고 뭐 이 정도로 해놔도 충분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이 정도에서 끝낼 거다. 괜찮지? 이렇게 한번 잘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자 2번 해보자. 다음 내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실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여기 차로만 바뀌었으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거잖아. 그치? 지금 비율이니까 뭐만 항상 몇 항차 몇 항차가 제일 중요해. 16과 64와 16은 현재 몇 항차? 2항차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2항차만큼 차이 나니까 얼마만큼? 공비 제곱만큼 곱해주면 어떤 숫자가 된다는 뜻이야? 64와 16의 비율인 4분의 1이 된다는 뜻인 거지. 괜찮지? 원래 한 번 넘어갈 때 곱하기 R, 한 번 넘어갈 때 곱하기 R이잖아. 그래서 곱하기 R이 2번 모였더니 4분의 1의 효과를 낸다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공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괜찮지? 근데 이 문제 어디를 읽어보니까 뭐 모든 항이 양수다 이런 말 없으니까 공비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따라서 A는 어떻게? 64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32가 될 거고 B도 마찬가지 16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할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되겠지.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돼. 괜찮지? 넘어가서 2번 2분의 1 AB 500 그럼 마찬가지로 2분의 1과 500 사이에 몇 항차? 하나, 둘, 세 항차. 그럼 세 항차만큼 앞으로 갔더니 이게 무슨 뜻이야? 공비를 세 번만큼 곱했다 라는 뜻인 거지. 그만큼 나타낸 숫자가 몇 배? 1000배가 됐네. 그러면 따라서 공비는 얼마? 1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럼 공비가 10이니까 2분의 1 기준으로 A는 공비 한 번만큼 곱한 거니까 A는 5가 될 거고 B는 A에다가 공비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50이 될 거고 50에서 10 곱해서 500 만드는 거 맞지? 따라서 정답 A, B 다음과 같이 찾아주면 되겠다. 괜찮지? 넘어와서 예제 1번 한번 해볼게.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각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 AN에서 A3이 24, A6이 마이너스 192일 때 이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의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우리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등차 수열부터 어떤 두 수열의 직접적인 값이 나왔어. 그럼 뭐 하자고? 몇 항 차인지 따지라고. 그럼 지금은 현재 3항 차인 거 괜찮지? 3항차만큼 난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A3에서 A6 넘어갈 때 공비가 3개만큼 곱해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게 공비가 3개만큼 곱해졌다고 하고 숫자를 봤을 때 24에서 마이너스 192가 됐으니까 실제 숫자 얼마만큼 곱해진 거야? 마이너스 8만큼 곱해진 거지. 그럼 공비 3개의 효과가 마이너스 8인 효과였구나. 따라서 공비가 나오겠지. 얼마? 마이너스 2로 나와주겠지. 괜찮지?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첫째 항과 공비의 합 구해달래. 공비는 마이너스 2인 거 찾았고 첫째 항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너가 원하는 항의 값 하나 잡으면 되겠지. A3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몇 개? 2개지. 공비 하나 추가될 때마다 A2 하나 더 추가되면 A3니까 그치? 근데 공비 제곱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겠지. 4A1이 64니까 A1은 6이어야 된다. 그래서 6하고 마이너스 2의 합이니까 정답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2번 각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서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는 3, A4 플러스 A5 플러스 A6은 18일 때 다음에 계산값을 구해달라 라고 써있잖아.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 앞에서도 봤을 텐데 이게 짝과 쌍을
맞춰놨다는 사실을 너가 반드시 파악해야 돼. 되게 신기한 형태거든. 잘 봐봐. 한번 보면 아마 기억날 거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와 A4 플러스 A5 플러스 A6 얘는 짝과 쌍이 맞춰져 있어. 일단 개수 3개 맞지? 그 다음에 3차이, 3차이, 3차이야. 그러면 각각 한번 보자. 누구 볼 거냐면 A1과 A4 볼 거야. 그럼 얘네끼리는 어떻게? 곱하기 공비 세제곱만큼의 효과가 나는 거지. A2와 A5도 당연히 숫자 3차이니까 곱하기 아예 세제곱의 효과일 거고, A3와 A6도 당연히 곱하기 아예 세제곱의 느낌인 거야. 그러면 A4 플러스 A5 플러스 A6을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1 곱하기 공비 세제곱 플러스 A2 곱하기 공비 세제곱 플러스 A3 곱하기 공비 세제곱은 18이다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공통인 거 묶어내면 공비 세제곱은 공비 세제곱 곱하기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이게 얼마다? 18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얘가 얼마? 3으로 주어져 있었네. 따라서 공비 세제곱은 얼마여야 된다? 6이어야 된다. 여기까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 공비를 구하고 싶으면 공비는 6은 세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6의 3분의 1제곱이다. 이 정도 써낼 수 있겠지. 그래서 짝과 쌍이 맞춰져 있잖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짝과 쌍이 맞네? 그러면 얘에서 얘 갈 때도 공비 3개, 공비 3개, 공비 3개네? 그럼 전체적으로 크게 공비 세제곱을 곱하면 바로 얘가 될 테니까 3하고 18 서로 비율이 6이네? 그럼 비율 6을 누가 만든다고? 공비 세제곱이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빠르게 끝내주면 돼. 괜찮지? 이제 정답 구해보자. 정답도 마찬가지로 짝과 쌍을 맞춰놨다고 생각해야 돼. A1 플러스 A3분의 A4 플러스 A6이잖아. 얘와 얘가 3항차, 얘와 얘도 3항차. 따라서 이렇게 넘어갈 때 곱하기 공비 세제곱 해주면 되겠지. 어디다가? 요 전체에다가도. 뭐 하겠다는 뜻이냐면 이거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A1 플러스 A3를 나누게 되면 공비 세제곱만 남는다는 뜻이지. 그럼 공비 세제곱 값은 우리 6으로 구했지? 따라서 정답은 6이었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문제다. 어렵지 않지?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돼. 오케이, 넘어가자. 예제 2번. 두 양수 PQ 사이에 두 양수 XY를 넣었더니 4개의 양수 PX, YQ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XY를 PQ로 나타내어줬으면 좋겠대. 오케이. 그럼 XY를 PQ로 나타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럼 일단 P하고 Q 사이에 관계식부터 찾아야 되는데 P하고 Q는 서로 몇 항차? 3항차 나는 거 눈으로 셀 수 있지. 3항차 난다는 뜻은 무슨 소리냐면 곱하기 공비 세제곱한다는 뜻이지. 공비 3개만큼. 그랬더니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거야? P가 Q가 된 거니까 사실 P분의 Q만큼을 곱한 효과가 난다는 뜻이지. 따라서 공비 세제곱이 얼마? P분의 Q가 되겠다. 그럼 공비는 얼마? P분의 Q의 3분의 1제곱이 되겠다. 지금은 문자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이거 숫자로 보면 항상 깔끔한 숫자를 거의 대부분 줄 거거든. 그래서 아마 크게 헷갈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문자로도 풀 줄 알아야 진정으로 아는 거니까 문자라고 쪼이지 말고 너가 알던 대로 똑같이 풀어내면 된다. X 한번 찾아보자. X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 P에서 공비 하나만큼은 곱하면 X 되지. 그럼 P 곱하기 P분의 Q의 3분의 1제곱 되겠지. 그러면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P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Q의 3분의 1제곱 된다는 사실, 이거 괜찮지? 요거 안 괜찮잖아? 그럼 지수 가서 다시 복습하고 문제 다시 풀어야 돼. 특히 기본 문제집에 있는 뭐 교과서도 좋고 뭐 센도 좋고 IPM도 좋고 이런 기본에 있는 지수 법칙 문제들 많이 풀어야 돼. 알겠지? 이제 지금 수혈점 왔으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돼줘야 돼. 그래야 복습 제대로 됐다. Y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P로부터 공비 2개 곱해도 되고 방금 구한 X로부터 공비 하나 곱해도 되고 또는 Y에서 공비 하나 나눠도 돼. 거꾸로 가는 거는 곱하기 공비분의 1이니까. 그치? 뭐 편한 대로 측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까 방금 x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공비 하나 더 곱해줄게. 그러면 p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q의 3분의 2제곱에 3분의 1제곱에 누구 곱한다? p분의 q의 3분의 1제곱을 더 곱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p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q의 3분의 2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각각 x랑 y를 찾아줄 수 있게 된다. 괜찮지? 2번 p가 8이고 q가 27이래. 양수 x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p가 8이고 q가 27이니까 여기 각각 대입하면 되겠네. 8의 3분의 2제곱은 누구지? 2의 제곱이니까 4. 27의 3분의 1제곱은 3. 그치? 그래서 x값은 12. p가 8이니까 p의 3분의 1제곱은 2가 될 거고 27의 3분의 2제곱은 27의 3분의 1제곱이 3이니까 3의 제곱 9. 그래서 9, 2, 18. 각각 정답 써주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치? 이것도 우리 그 앞에 등차 중앙 겉대 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돼. 항상 내가 집중하는 게 뭐냐면 시작이 다 몇 항차야, 몇 항차. 그치? 직접적으로 숫자가 주어지거나 뭐 PQ로 표현해야 된다, 나머지를. 그러면 걔네들 사이가 몇 항차인지 확인해서 그 몇 항차 갖고 곱하기 공비 세제곱 혹은 등차 수열이면 뭐 공차 몇 개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항상 측정하니까 이 몇 항차를 기준으로 항상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괜찮지? 넘어와서 우리 이제 3번 한번 해볼게.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상수 p의 값을 구하여라. 오케이, 그럼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직접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야겠지?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아직 암기가 안 돼 있다면 지금 한번 외워주면 좋을 것 같다.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나와 있을 때 첫 번째 의 세근을 우리 한번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계수는 총 3개가 있어. 첫 번째 세근의 합. 이거는 우리 나중에 바로 뒤에 따는 수투 혹은 그 미적분 1에서 배울 때 그 3차 방정식 세근 3차 함수의 세근의 합 쓸 때도 많이 쓰거든. 그래서 1번 압도적으로 중요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해야겠지. 이렇게 2차 방정식 때랑 비슷하지. 그 다음은 두근의 곱길이의 합. 이렇게 감마 알파. 얘는 누구냐면 a분의 c랑 같다. 마지막 세 근의 곱은 누구랑 같냐면 마이너스 a분의 d랑 같다. 이거 혹시 몰랐다면 정리해놔야 되고, 이거 알고 있었다면 이제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상수 p의 값을 물어봤어. 그럼 상수 p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 p인 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게 얼마다? 1분의 156이니까 요게 156이다. 마지막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16이니까 이게 216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 상태에서 과연 p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데 항상 세 값이 등차수에 이루니까 얘는 뭘로?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한 문자로 몰아줄 수 있는 거지.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보면 알파 곱하기 감마는 베타 제곱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 맞지? 그러면 얘가 베타 세제곱으로 바뀌어. 그러면 베타는 6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내줄 수 있겠지. 맞지? 그럼 베타가 6이고 우리 공비는 한번 R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에서 베타를 6이라고 치고 알파와 감마도 전부 바꿔줄 수 있겠죠. 어떻게? 알파는 공비 하나만큼 나눠주고 감마는 공비 하나만큼 곱해줘서 다음과 같이 값을 만들어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값들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미지수가 R밖에 없으니까 R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R이 나오면 알파, 베타, 감마 전부 우리 확정된 숫자니까 다 더해서 P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각 썼지? 그럼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해보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냐면 R분의 36이네. 플러스 베타 감마는 36R 플러스 감마 알파는 36이 되는 거 알 수 있지? 얘가 얼마? 156이어야 돼. 그럼 양변 36으로 나뉘는지 한번 볼까?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빼주자. 이거 120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6으로 일단 나눠줘 볼까? 그럼 R분의 6 플러스 6R은 20이 될 거고 2로 한 번 더 나눠주자. 그럼 3, 3, 10 되겠지. 3, 3, 10. 양변 R 곱해주자. 3R 플러스 3R 제곱은 10R. 이거 미안. 여기 3R이 아니라 그냥 3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3R 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2차 방정식 인수분 해주면 3, 1, 3, 1 마마. 따라서 공비는 3분의 1이거나 3이어야 된다. 근데 알다시피 3분의 1을 선택하면 숫자가 18, 6, 2가 되는 거고 3을 선택하면 2, 6, 18이 되는 거기 때문에 케이스 두 개 마찬가지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값은 똑같을 수밖에 없지.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26이다. 그래서 P가 26이다. 알 수 있다는 거지. 크게 어려운 거 없지? 이렇게만 해서 잘 구해주면 될 것 같아. 넘어가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단원 우리 등비수열의 합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자.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도 유도하는 방법 기억하고 있으면 제일 좋지만 우리한테 직접 유도를 시키진 않기 때문에 일단 SN에 대한 결과값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하면 그때서야 한번 너가 직접 유도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어렵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대충 보여주면 이거 유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앞에서 했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보통 SN으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래서 SN을 지금 쭉 쓴 거야. 1항, 2항, 3항, 점점점, n-1항, n항. 맞지? 그리고 기억,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해놓고 얘에다가 양변의 공비 R만큼을 곱하면 좌변은 R 곱하기 SN이 될 거고 우변은 얘, 여기다가 전부 다 공비 하나씩 곱해졌기 때문에 우리 항의 번호로 따지자면 2항, 3항, 4항, 점점점, n항, n 플러스 1항이 되는 거지. 맞지? 얘는 1항, 2항, 3항, 점점점, n-1항, n항이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기억에서 니은을 같은 변끼리 빼준대. 그럼 좌변 빼고 우변 빼주면 되겠지. 좌변 빼면 1-r 곱하기 sn 값이 나오게 되고, 우변은 a 하고 마이너스 ar의 n제곱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sn이다 보니까 양변을 1-r로 나누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크게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얘도 요 아래다가 우리 등비수열의 합 공식 한번 정리하고 가자. 등비수열 합 공식 일단 암기가 기본이고, 내가 크게 두 가지 버전을 써줄 텐데 둘 다 똑같다는 거 한번 이해해봐. 일단 하나 써보자. 어떻게? SN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혹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누구부터? 공비부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괜찮지? 어차피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했다고 생각해서 순서 바꾼 거니까 결국 똑같은 말이거든. 이렇게만 기억해주면 되고, 이게 가끔 헷갈릴 수 있거든.
A 말고 A1이라고 할게. A1 여기도 A1. 그리고 이거 외울 때 문자로 외우지 말고 꼭 한글로 외워주면 좋아. 1-0b분의 초항 곱하기 1-0b의 n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원리합계는 뭐 돈 계산하는 건데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한번 원리합계를 그 내신하는 친구들은 매우 후순이고, 후순위 이거 혹시 내신에 나온다면 여기 아래 설명 자세하게 써 있거든. 아마 여기 등비설 합공식을 이해한다면 요 내용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봐주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일단 넘길게. 괜찮지? 뭐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 자, 개념 코코 1번부터 한번 해보자.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하여라.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인지부터 파악해야겠지. 64, 32, 16 항들의 값이 항상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걸 봐서 이거는 확실히 등비수열이겠다.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주면 되겠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선택할 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맞추냐면 1-r이든 r-1이든 양수가 되는 쪽이 되도록 맞춰. 그럼 지금은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빼기 1보다는 1 빼기 2분의 1 이쪽의 공식을 좀 더 선호한다는 거지. 그러고 초항이 64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여기 항의 개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지금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줘야겠지? 항의 개수 셀 때도 마찬가지야. 1을 어떻게 만들면 돼? 우리 등비수열 일반항처럼 형태를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럼 64 곱하기 2분의 1에 몇 제곱을 해야? 6제곱을 해야 1 되는 거 맞지? 이게 무슨 뜻이야? 공비를 6번 곱해서 1을 만든다는 뜻이잖아. 그럼 얘가 1항이니까 공비를 6번 곱했다는 뜻은 얘가 반드시 7항이어야만 된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혹은 요 자리가 원래 일반항일 때 n-1자리였으니까 따라서 n은 7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상관없어. 그래서 n이 7인 거 찾았으니까 어디다가 여기다가 7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분모는 2분의 1 되고 분자는 64 곱하기 1 마이너스 128분의 1 되겠지. 이거 분자 분모 곱해주면 20 곱해주면 128 곱하기 1 마이너스 128분의 1이니까 어떻게? 128에서 1 빼주면 되겠네. 따라서 127이 돼주면 되겠다. 괜찮지? 넘어와서 2번도 한번 해보자. 139 243까지의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항상 넘어가는 걸 봤을 때 곱하기 3씩만 해주면 되겠지. 그럼 등비수열인 거 확인되고, 등비수열 합공식을 쓸 건데 어떻게? 지금은 공비가 1보다 크니까 공비 마이너스 1로 써주는 게 조금 더 계산하기가 편하다. 뭐 상관은 없는데 분자는 1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우리 항의 개수 한번 세보자. 얘가 1항이지. 그리고 243을 우리가 뭐 어떻게 나타내는데 1 곱하기 3의 몇 제곱? 5제곱. 3의 5제곱 정도까지는 외워두면 좋아. 243까지는 딱. 그래서 3의 5제곱인 거 찾았으니까 공비를 5번이나 곱해야 되네? 그럼 얘는 몇 항? 6항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얘가 6항이니까 1항부터 6항까지 합. 즉 여기가 몇 항? 여기가 6제곱이 돼야 됐던 거지.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2분의 3의 6제곱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치? 3의 6제곱 마이너스 1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거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3의 6제곱 냅다 계산해서 1 빼도 돼. 상관없는데 지금 이렇게 짝수 제곱 빼기 1 막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합청원식을 조금 더 이용해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3의 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각각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지. 그러면 앞에 게 27에다가 1 더했으니까 28 될 거고, 뒤에 게 27에다가 1 뺐으니까 26 되겠지. 나눠주면 13 될 거고, 28에서 13 곱하면 정답이 280에다가 얼마 더해주면 되지? 84. 그래서 아마 364가 정답이지 않을까.
괜찮지? 넘어갈게. 이번에 1번도 한번 해보자.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을 구하래. 1번 보니까 1, 마이, 4, 마육, 8, 점점점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n번째 항을 현재 모르기 때문에 뭐 AN을 써놔도 되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사실 SN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AN을 지금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 공식에 따르면 SN을 쓰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딱 두 개, 공비와 초항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정확히는 항의 개수까지 필요하지만 현재 이 문제는 항의 개수가 n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공비와 첫째 항에만 집중해주면 된다. 그래서 차이를 봤더니 계속 마이너스 2씩 곱해서 만드네 다음 항을.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니까 SN을 쓸 때도 1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유리할 거고, 초항은 1이니까 1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따라서 3분의 1 마이너스 2의 n제곱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지. 자, 2번 마찬가지 3, 1, 3분의 1, 9분의 27분의 1 되네.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3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의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분모가 3분의 2 될 거고 3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이 되겠다. 계산하면 2분의 9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될 테니까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해놔도 될 것 같고, 더 계산하고 싶으면 뭐 더 계산해도 상관없고 일단 여기까지만 계산해 놓는 걸 목표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 이제 원리합계 문제인데, 원금 100만원을 연이율 10%로 5년 동안 다음과 같이 예금할 때 그 원리합계를 구하여라. 단 1.1의 5제곱은 1.6으로 계산한대. 단리로 예금할 경우와 복리로 예금할 경우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한번 보게 되면 단리는 이게 한 번 딱 적용되는 거고, 복리는 그 돈에 또 이율이 붙고 이자 붙은 돈을 또 자체로 해서 또 한 번 붙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등비수의 형태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단리로 할 때는 원금 곱하기 원금은 보장되고 플러스 0.1%씩 5년 이렇게 되는 거 맞지? 0.1%가 아니라 10%니까 이거 분수로 바꾸면 소수로 바꾸면 0.1이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150만 원이 되는 건데, 얘를 복리를 적용하면 이자가 붙으니까 이 15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받겠지. 그래서 얼마 더 받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0.1 즉 1.1이겠지. 그 1.1에 5제곱 5년이니까 그래서 100 곱하기 1.1에 5제곱 해서 계산해보면 거의 대충 160만 원 정도. 그래서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한 5년 동안 넣었다고 쳤을 때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것 같고, 얘는 일단 후순위니까 굳이 안 풀어도 되고 1번과 2번을 푸는데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넘어와서 우리 예제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한번 풀어볼 텐데, 8번은 말했듯이 원리합계여서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긴 하다. 4번부터 또 한번 해보자. 4번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제2항과 제4항의 합이 10이고 4항과 6항의 합이 40일 때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라. 문제에 써있는 조건 한번 옮겨보자. A2 플러스 A4가 얼마다? 10이다. 두 번째 4항과 6항의 합이 40이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아래로 쓴 이유가 있지.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짝과 쌍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숫자도 2개, 숫자 차이도 2개씩 나네. 그러면 우리 한 번에 볼 수 있을까? 얘를 어떤 하나의 값이라고 봤을 때 네모라고 봐. 그러면 A4 플러스 A6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저 네모 값에다가 곱하기 공비의 제곱만큼 했다고 봐도 상관없지. 얘도 공비 제곱차, 얘도 공비 제곱차니까 전체적으로도 공비 제곱차. 항상 곱하기는 묶어낼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럼 얘
곱하기 r제곱만큼 했더니 숫자가 10에서 40이 됐네. 그러면 4배만큼 커졌겠네. 따라서 공비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 첫 번째 줄에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2라고 확정 지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이때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을 구해달래. 그러면 현재 n은 10으로 확정이 된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 공식에서 r과 a1 초항값이 필요한 거지. r값은 구했으니까 우리 초항값만 구하면 될 것 같아. 초항값 어떻게 구하냐면 너가 원하는 식 아무거나 잡아서 나는 첫 번째 식 잡아볼게. 그럼 a2 더하기 a4가 10이니까 a2를 어떻게 쓰면 돼? 초항 a로부터 공비 하나만큼 곱하고 얘는 초항 a로부터 공비 3개만큼 곱해서 10이 결국 10a와 같다는 뜻이구나. 따라서 a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줄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럼 a가 1, 공비가 2인 거 찾았으니까 바로 등비수 합공식 써보자.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10항까지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1024에서 1 빼는 거니까 1023이 될 거다. 그러면 정답 1023이 되겠지. 이렇게. 괜찮지? 넘어갈게. 예제 5번. 자,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10은 10, S20은 30이다. S30의 값을 구하여라. 이거 등차수열 앞에 했던 예제 문제랑 되게 비슷하지? 푸는 방법도 비슷한지 한번 봐봐. S10이니까 일단 표현해볼까? 이렇게. 이게 얼마다? 10이다. 그 다음에 S20이 30이니까 S20을 어떻게? 1항부터 10항까지 합 플러스 11항부터 20항까지의 합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게 얼마? 30이다. 그러면 얘가 얼마니까? 얘가 10이니까 얘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20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A11항부터 점점점 A20항까지 합은 20이었다는 거야. 그거를 이 위에다 한번 써볼게. A11 플러스 점점점 A20까지 이게 얼마다? 20이다. 좀 잘 생각해봐. 지금 이것도 무슨 상황이냐면 짝과 쌍이 서로 딱 맞는 상황이야. 숫자도 10개 10개 서로 똑같고 1항과 11항은 공비 몇 개? 10개 차이. 10항과 20항도 공비 10개 차이. 모든 항이 짝쌍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공비 10개만큼의 차이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공비 10개만큼을 곱해서 10에서 20으로 갔다는 것이. 따라서 공비의 10제곱은 얼마다?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해야 돼. 그치? 어렵지 않지? 잘 모르겠으면 너가 직접 어떤 숫자들로 예시를 한번 만들어봐. 그렇게 해도 되거든? 한번 만들어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정답 S30 한번 구해보자. S30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S20에다가 부족한 21항부터 몇 항까지? A 30항까지의 합을 더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되겠지. 얘 얼마냐? 얘가 30. 그럼 우리는 누구 구해야 돼?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해야 되는데 얘도 마침 보니까 누구랑? 요 세트랑 짝상이 똑같아. 맞지? 그러면 나는 얘를 선택해서 얘랑 얘가 이제 각 항이 아래 10제곱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도 아래 10제곱만큼의 비율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해서 20 곱하기 공비의 10제곱 이렇게 쓸 것 같아. 요 과정이 이해가 되면 된다. 그래서 21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은 40이 될 거고 30에서 40 더하니까 정답은 7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괜찮지? 넘어가자. 이제 6번. 자, 우리 앞에서 했던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 식 그대로 여기다가 한번 써볼 거야.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위에다 한번 적어놓고 갈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S, N은 뭐 블라블라 하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S1은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A1과 같아야 되고
일반항 AN을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서 1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을 빼서 보통 만든다. 단 이때 주의해야 될 게 Sn-1이기 때문에 n은 1은 될 수 없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가능하다. 그치? 한 번 더 반복했고 뒤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할 거거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가 외워서 적재적소에 풀이를 넣어줘야 되는 거지. 저 공식을. 예제 6번 한번 보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이 다음과 같을 때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일단 루틴대로 해볼까? AN을 구해야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S1은 A1이다. 이용해서 1항 값부터 한번 구해볼게. 대입해보면 6 플러스 K가 되는 것 같아. 맞지? 그 다음에 AN 찾아보자. AN은 SN인 요거에서 빼야겠지. 누구를? SN-1을. 그럼 요렇게 쓸 수 있는 거 괜찮겠지? 그러면 KK 서로 지워질 거고 2 곱하기 3의 n제곱에서 빼야 돼. 누구를? 2 곱하기 3의 n-1제곱. 즉 3분의 2의 3의 n제곱을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3의 n제곱, 3의 n제곱 공통이니까 2에서 3분의 2 뺀 3분의 4가 새로운 개수가 될 거고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겠지. 여기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 정보들만을 가지고 내가 한번 표를 만들어 볼게. 무슨 표를 만들 거냐면 A1 값은 얼마, A2 값은 얼마, A3 값은 얼마, 그거에 대한 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야. 요렇게. 괜찮지? 그럼 A1 값은 우리 첫 번째 줄로서 구했지? 첫 번째 줄로서 구한 그 값이 얼마지? 6 플러스 K겠지. 6 플러스 K. 절대 아래식에다가 1 집어넣어서 만들면 안 돼. 2 집어넣으면 이제 아래식에다가 2 집어넣는 거 괜찮지? 그러면 4 곱하기 3, 즉 12가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4 곱하기 9 해서 36 되겠지. 그래서 점점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무슨 식? 요식을 쓰기 때문에 얘가 결국 비율의 의미잖아. 그래서 항상 여기는 곱하기 3 해서 만들 수밖에 없어. 즉 A2 이상부터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럼 이제 누가 문제냐면 여기서 일로 넘어가네.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도록 너가 K 값을 조절해 달라 라는 뜻인 거고,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 이 분홍색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3관계가 만족이 돼야겠지? 그럼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어? 6 플러스 K는 두 번째 항인 12의 값보다 얼마만큼? 3분의 1보다는 작아야겠지. 3분의 1의 의미가 공비분의 1. 그치? 그래야 4에다 3 곱해서 10이 만드니까. 따라서 K가 얼마여야? 마이너스 2여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룰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다. 찾아주면 끝. 괜찮지? 넘어와서 우리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사이의 관계성도 문제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 한번 찾아보자. 자, 1번부터 해보자. 첫째 항이 1,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BN은 2의 AN 제곱으로 정의할 때 수열 BN은 과연 어떤 수열인지 구해보래. 그러면 일단 저 BN을 정의하기 전에 우리 AN은 첫째 항과 공차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주어져 있으니까 AN을 식으로서 써낼 수 있겠지. 어떻게?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그러면 2n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을까? 그치? 이때 수열 Bn은 어떻게 정의하겠다고? 2의 AN 제곱으로. 따라서 Bn은 현재 어떤 2의 2n 마이너스 1제곱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지. 괜찮지? 그럼 얘는 과연 어떤 수열일까? 이걸 따지고 싶어. 뭔가 한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숫자를 너가 직접 대입해보면 돼. B1은 현재 얼마냐면 2의 1제곱이지 않을까? B2는 얼마? 2의 세제곱. B3은 얼마? 2의 5제곱. 그럼 이제 보이지 않을까?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곱하기 2의 제곱.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니까 이 BN이라는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고 초항이 얼마? 2고
공비가 얼마? 4인 등비수열이었구나. 그래서 지수에서 요 지수 자리에 등차 수열이 올라가면 요 전체는 등비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다. 요런 결론 또한 우리가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거고, 얘도 보기 좋게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냐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의 2n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2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고, 뒤에를 어떻게? 2의 제곱의 n제곱 이렇게 만들면 여기 요 n제곱 안에 들어있는 요 밑 얘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공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실 형태를 보자마자 공비가 4인 걸 빨리 알아차려줘야 한다. 그게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2번도 해보자. 첫째 항이 1, 공비가 4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BN을 로그 2의 AN으로 정의할 때 수열 BN은 과연 어떤 수열일 것인가? 해보자. AN에 대한 일반항을 한번 작성해보면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라고 써도 됐던 거 기억나지? 그리고 얘에다가 로그 2를 붙여달래. 그게 BN이래. 그럼 BN은 로그 2의 4의 n-1제곱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로그 성질에 의해서 n-1 앞으로 뱉어내고 뒤에 곱하기 로그 2의 4가 되겠지. 로그 2의 4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나? 4가 2의 제곱이니까 이 로그 값은 2겠지. 따라서 계산해주면 2n-2가 되겠지. BN이 1차식 형태네? 우리 1차식 형태일 때 BN은 무슨 수열이라고 그랬어? 이거 등차 수열이겠구나. 못 믿겠으면 아까처럼 B1, B2, B3, B4, B5 너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수를 한번 직접 나열해봐. 일반항 가지고.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는 거 확실히 더 믿음이 갈 거야. 그렇게 봤더니 Bn은 등차 수열이면서 초항은 얼마? 1 집어넣었을 때 값 0이니까 초항은 0이고, 공비는 얼마? 공비는 항상 누구? 1차항의 개수라 그랬지. 얘가 공비일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공비는 2. 공비의 미안. 공비가 아니라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써줘야 한다. 괜찮지? 예제 7번 잘했고, 넘어와서 예제 8번 문제 읽어보니까, 자, 원이율 1% 그리고 1개월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5만원씩 적립할 때 3년 후 월말에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해달래.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받을 금액을 구해야 되니까 걔를 라지 S라고 한번 둬봐. 그러면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1개월마다 복리로 받는 거니까 3년 후면 몇 개월? 36개월 후인 거지. 그치? 그럼 36개월 후. 그러니까 1개월마다 복리로 매 초에 5만원씩 적립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네. 처음에는 5만원이야.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5만원에는 추가로 납입하는 이 5만원에는 이율이 붙지 않을 거야. 이때 처음 넣었으니까. 근데 처음에 넣은 이 5만원에는 5 곱하기 1.01 1%니까 0.01이겠지. 거기다가 원금은 보장되니까 전체 이율은 1.01로 계산되겠지. 그래서 5 곱하기 1.01이 추가적으로 있고 플러스 5만원 더 넣었네. 그럼 그 다음 3개월 초에는 요 금액이 한 번 더 1.01의 이율을 받고, 요 2개월 초에 넣었던 돈은 3개월 초에 처음으로 1.01을 받을 거고, 3개월 초에 넣었던 돈은 아직 받지 않겠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예상해보자면 5 곱하기 1.01의 세제곱과 5 곱하기 1.01의 제곱과 5 곱하기 1.01의 1제곱과 그 다음에 새로 집어넣은 플러스 5가 존재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점점점 36개월 후에는 과연 값이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게 모두 다 지금 초였잖아. 근데 문제 마지막은 월 말로 바꿨잖아. 그치? 그럼 월 말에는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도 되고, 혹은 37개월 초로 바꿔도 뭐 상관없다. 그치? 근데 37개월 초로 생각하고 여기다 새롭게 플러스 5만 안 해주면 괜찮다는 거지. 여기서 딱 끝나는 거니까. 그치? 36개월 말과 37개월 초의 유일한 차이점은 여기.
플러스 5만 원을 더 넣냐 마냐 그 차이니까 플러스 5만 원만 하지 말고 어떤 숫자? 요 숫자들만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5 곱하기 1.01의 1제곱부터 5 곱하기 1.01의 36제곱까지를 더해야 되니까 결국 이 숫자들이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우리 등비수열 합공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래서 공비는 1.01이니까 1.01 빼기 1 분의 초항은 5 곱하기 1.01이지 5 곱하기 1.01에다가 곱하기 전체 1.01의 몇 제곱? 숫자가 1항부터 36항까지 있으니까 36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이거 계산해주면 대략 217.15만 원인데 만원 미만 버린다 그랬으니까 정답 217만 원이 나온다. 이 사실 또한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내신하는 친구들이라면 학교에서 원리합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공부하면 되겠고, 수능하는 친구들은 일단 수1 수열 단원에서 나머지 모든 파트에 대한 정복이 완료됐을 때 그때에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우리 후순위로 밀어두고 나머지 더 중요한 내용들 먼저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결론 내면 괜찮을 것 같아. 그치? 넘어와서 쭉 기본 다지기랑 실력 다지기 우리 한번 더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등비 수열은 마무리야. 그 다음 단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열의 합들을 모아서 좀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등차 등비 같은 네임드 수열 말고 이름이 없는 수열들도 똑같이 일반항을 구해야 되고, 일반항과 수열의 합 사이의 관계도 따질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거니까 앞에 네임드 수열에 대해서 꼭 철저한 복습해주고 그 다음 단원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